모래성 같은 어느 퇴직 교수의 몰락. 교수직에서 은퇴하던 날 연구실은 마치 겨울숲처럼 고요했습니다. 창밖에는 낙엽이 흩날리고 있었지만 그 어떤 바람도 강의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칠판 위 분필 가루는 얼어붙은 눈처럼 흩어져 있었고 오래된 책상 위의 서류들은 먼지가 내려앉아 희끗희끗한 얼룩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지식과 명성은 따뜻한 햇살 같았지만 은퇴와 동시에 그 햇살은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때 제 강의를 듣던 학생들의 눈빛, 그 호기심 어린 얼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텅 빈 강의실에서 제 숨소리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마음속 깊은 외로움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퇴직금과 몇 년간 모아둔 저축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노후 투자를 생각했습니다. 제 지식이라는 배를 타고 금융의 바다를 항해하면 아직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깊고 파도는 생각보다 거세었습니다. 처음에는 책과 보고서를 펼쳐 금융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신용등급, 투자 수익률, 펀드 종류 모든 것이 숫자로만 표현되는 세상, 그러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숫자를 분석하는 동안에도 마음속에서는 불안이라는 작은 파도가 계속 일렁였습니다. 은퇴 후 첫 주말, 저는 오래된 아파트 근처 커피숍에 앉았습니다. 커피향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서도 저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저는 그 속에서 마치 얼어붙은 호수 위에 고독한 배처럼 떠 있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들려온 이야기가 제 귀를 잡았습니다. 요즘 투자로 은퇴 자금을 불리는 사람들이 많다던데 안정적이라면서 수익률도 꽤 된다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작은 불씨를 던졌습니다.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그렇게 저는 은퇴 후 첫 번째 모험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퇴직 후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저는 커피숍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투자 상담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말투와 표정이 부드럽고 눈빛에는 친근함과 자신감이 번쩍였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교수님, 은퇴 후에도 충분히 안정적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고수익 상품과 안전한 펀드를 조합하면 지금 가지고 계신 자금으로도 충분히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따뜻한 차 한 잔처럼 달콤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의 두려움은 잠시 사라지고 대신 기대와 설렘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서류와 그래프, 실제 사례를 펼치며 투자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작년에 저희 고객들은 평균 12% 수익을 올렸습니다. 심지어 20% 이상 수익을 낸 분들도 계시죠. 교수님처럼 금융 지식이 없는 분들도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왜 이렇게 쉽게 수익이 나는 걸까? 라는 의문이 떠올랐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달콤한 기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기대는 마치 얼어붙은 호수 위에 놓인 얇은 얼음 다리처럼 얇지만 제가 믿고 싶은 것을 붙잡게 만들었습니다. 첫 투자 후 소액이지만 실제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 순간 느낀 희열은 봄날 햇살처럼 머리끝까지 퍼졌습니다. 그래, 내가 잘 선택했구나. 스스로를 현명한 투자자라 자부하며 점점 더 큰 돈을 맡기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그 달콤함 뒤에는 이미 함정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기꾼은 마치 경험 많은 연극 배우처럼 제 심리의 빈틈을 정확히 읽고 있었습니다. 작은 성공을 보여주어 신뢰를 쌓게 만들고 그 신뢰로 더 큰 돈을 맡기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마음속 작은 경고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조금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한쪽 구석에서는 이미 흥분과 기대가 파도처럼 일었습니다. 수익을 확인할 때마다 제 심장은 단단히 뛰었고 저축과 연금만으로는 느낄 수 없는 설렘이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투자 상담자와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는 매번 새로운 기회를 보여주었고 그 기회는 늘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아 보였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조심해야 한다는 작은 목소리와 더 큰 수익을 올리고 싶다는 욕망이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마치 겨울숲 속에서 길을 잃고 한쪽은 따뜻한 햇살, 한쪽은 차가운 바람이 번갈아 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첫 번째 함정을 넘어 두 번째, 세 번째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고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달콤함의 끝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있음을 아직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투자 상담자와 함께한 몇 달 동안 제 수익은 처음엔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그 작은 성공은 마치 봄날 햇살처럼 따뜻했고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내가 드디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구나. 저는 스스로를 현명한 투자자라 자부하며 점점 더 큰 금액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기꾼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장인처럼 저의 심리를 읽고 한 걸음씩 함정을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소액 수익으로 신뢰를 쌓고 다음에는 더 큰 기회라는 미끼를 던졌습니다. 교수님, 이번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조금만 더 투자하시면 훨씬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거절했지만 작은 수익을 경험한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미 달콤함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 달콤함은 마치 바닷가 모래성 위에 놓인 작은 보석처럼 반짝였지만 그 모래성은 파도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취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 주 후 상담자는 제게 새로운 상품을 소개하며 계약서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수익률은 눈부시게 높았고 위험은 거의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이번에는 괜찮을 거야. 확실히 분석했잖아. 하지만 그 확신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미약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첫 번째 경고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교수님, 수익금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그 말은 처음에는 무심하게 들렸지만 점점 불안한 파도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맡긴 돈은 이미 그들의 손에 있었고 저는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날마다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 마음속에서 불안이 솟구쳤습니다. 이게 정말 괜찮을까? 의심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은 마치 겨울바람 속에서 흔들리는 작은 등불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가족에게도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지연된 것뿐이에요. 그 말조차 제 자신을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점점 더 큰 금액이 투자되면서 저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통장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든 날 현실이 제게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어.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 홀로 떠있는 낡은 배처럼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안정감과 자부심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사기꾼은 그제야 사라졌습니다. 전화는 끊겼고 이메일은 반송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유령처럼 흔적만 남긴 채 제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이 얼마나 쉽게 속았는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닫고 몸서리쳤습니다. 모래성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은 듯 제 마음속 모래성은 이미 파도에 쓸려나간 뒤였습니다. 이제 저는 남은 재산과 신뢰 그리고 마음속의 평화를 잃은 채 잔해 속에 서 있었습니다. 사기의 실체가 드러난 그날 이후 제 삶은 마치 겨울의 긴 밤처럼 고요하고 차가웠습니다. 통장을 열어 마지막 잔고를 확인하는 순간 숫자는 빛을 잃은 눈동자처럼 냉정하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으며 머릿속은 공허한 울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게 끝났구나. 그 한마디가 마음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은 무겁고 숨은 막혔습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은 모두 생기와 활기로 가득했지만 제 마음속은 얼어붙은 호수처럼 아무것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 호수 위에 홀로 떠있는 작은 배처럼 저는 흔들리고 있었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은 듯했습니다. 가족과의 대화도 쉽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무슨 일 있어요? 요즘 표정이 너무 어두워요. 아내의 눈빛은 걱정과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저는 솔직히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지연된 것뿐이에요. 말하면서도 제 목소리는 떨렸고 거짓말임을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거짓말은 마치 얼음으로 만든 미소처럼 차갑고 깨지기 쉬웠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저는 혼자 방 안을 걷곤 했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투자 보고서를 바라보며 왜 이렇게 쉽게 속았을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때 제 강의를 듣던 학생들, 연구실에서 쌓아온 성과, 명예 모든 것이 한순간에 빛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이때부터 후회와 자책이 하루하루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왜 직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당할 줄은 몰랐는데. 저는 점점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는 말수가 줄었고 전화벨 소리에도 긴장했습니다. 친구와 동료를 만나는 것조차 부담스러웠고 모든 관계가 저를 판단할 것만 같은 압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겨울숲 속 고독한 나무처럼 사람들과 떨어져 혼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작은 순간에 느껴지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내밀어준 커피 한 잔, 학생이 보낸 안부 문자, 오래된 친구의 걱정 어린 전화. 그 작은 관심들은 마치 얼어붙은 호수 위에 떠있는 작은 등불처럼 제 마음속 어둠을 잠시 밝히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곧 사라지고 현실의 차가운 파도가 다시 밀려왔습니다.
저는 매일 밤 사기꾼의 얼굴을 떠올리며 화와 분노를 사겼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을 속일 수 있지? 하지만 화는 곧 자책으로 바뀌었고 그 자책은 다시 절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제 마음은 끝없는 소용돌이 속에서 헤매는 배처럼 방향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후회와 자책만으로는 아무것도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러나 그 깨달음조차 받아들이기에는 마음이 너무 무겁고 현실은 너무 잔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날 이후 저는 거의 매일 밤을 지새웠습니다. 거실의 시계 초침 소리는 마치 제 마음속 공허를 재촉하는 듯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더 이상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끝인가? 저의 머릿속은 질문으로 가득 찼지만 답은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오래전 제 학생 중 한 명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교수님, 혹시 요즘 괜찮으세요? 단순한 안부였지만 그 한마디는 얼어붙은 제 마음을 녹이는 작은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 학생은 제게 말했다. 교수님, 인생을 투자와 수익으로만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실패와 좌절도 경험의 일부이고 그 안에서 배운 것이 진짜 자산입니다. 그 말은 마치 어둠 속에서 나타난 작은 등불처럼 제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위로로 들렸지만 곱씹을수록 마음속 어둠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돈은 잃었지만 인생 전체를 잃은 건 아니야. 그 후 저는 서서히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사기 경험을 일기처럼 기록하며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을 배웠는지 정리했습니다. 과거의 후회와 자책을 떠올리면서도 이번에는 그 감정에 잠식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 과정은 마치 겨울에 얼어붙은 땅을 삽으로 조금씩 파내고 그 속에서 새싹을 찾는 일과 같았습니다. 또한 가족과의 관계를 조금씩 회복하려 노력했습니다. 아내에게 솔직히 투자 실패를 털어놓고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놀람과 실망의 눈빛이 있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나누면서 조금씩 신뢰가 회복되었습니다. 아내와 나눈 대화는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 발견한 따뜻한 온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한편 저는 오랜 친구와도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무너진 순간에도 그저 곁에서 들어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교수님, 인생에는 무너지지 않는 배는 없어요. 중요한 건 다시 항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제 마음속 작은 배가 다시 노를 저을 용기를 얻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서서히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삶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잃었지만 경험과 깨달음이라는 새로운 자산을 얻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마치 어두운 동굴 속에서 발견한 작은 빛과 같았고 그 빛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저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과 경험, 그리고 자신을 이해하는 능력이 진짜 자산임을 배웠습니다. 그 깨달음은 저에게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을 다시 살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작은 빛을 발견한 후 저는 서서히 삶의 방향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 바닷속 깊은 곳에 고요가 찾아오듯 제 마음속도 오랜 침묵 끝에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매달리지 않고 그 경험을 밑거름 삼아 새로운 항해를 시작할 수 있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우선 저는 몰락 경험을 글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기의 과정, 내적 심리 변화, 후회와 절망, 그리고 깨달음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처음에는 글을 쓰는 일이 고통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글은 제 마음속 혼란을 정리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마치 바닷속 난파선에서 하나씩 부서진 잔해를 건져 올리듯 저는 제 삶의 조각들을 다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소홀히 했던 인간관계를 다시 살폈습니다. 오랜 친구들과 연락을 이어가고 제 곁을 지켜준 학생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 제 마음속 깊은 고독과 불안을 풀어주는 열쇠였습니다. 교수님, 다시 일어서실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 실패와 좌절이 있어도 그것을 딛고 나아가는 힘이 중요해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배에 바람을 채워 다시 노를 저을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경험과 깨달음, 인간관계가 진짜 자산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마치 깊은 바닷속에서 찾아낸 진주처럼 귀했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비춰주었습니다. 회복의 과정 속에서 저는 작은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을 하며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하루에 한 번씩 지난 하루를 돌아보며 배운 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자기 위로가 아니라 삶을 재정립하는 구체적 행위였습니다.
무너진 모래성 위에서 다시 배를 띄우듯 저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실패는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경험이라는 돛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돛을 펼치고 새로운 바다로 향하는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마음속에 작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앞으로 누구보다 신중하게, 그러나 두려움 없이 살아갈 것. 이 목표는 단순하지만 강력했습니다. 과거의 실패가 가져다준 절망을 배움과 성장으로 바꾸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이제 제 삶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흔들리던 배는 비로소 바람을 타고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고, 저는 그 항해를 즐기며 삶의 진정한 가치를 조금씩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항해를 시작한 뒤 제 삶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잃었던 것들, 재산, 명예, 안정감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아픔으로 남아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새로운 깨달음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진짜 가치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경험과 배움, 그리고 관계 속에 있다. 이 생각이 제 머릿속을 천천히 지배하며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가장 먼저 가족과의 관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아내와 저는 작은 일에도 솔직하게 감정을 나누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교수님, 힘든 시간을 겪으셨지만 그래도 함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이제야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작은 갈등에도 마음을 닫고 혼자 소갈이했을 제가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친구와 학생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위로나 격려만 준 것이 아니라 제 삶에 새로운 관점을 심어주었습니다. 교수님, 실패를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몰락과 절망 속에서 얻은 배움은 이제 저의 자산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글로 남기며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실패, 후회, 절망, 그리고 회복의 과정을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처음에는 글을 쓰는 것이 고통스러웠지만 점점 그 글은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와 깨달음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발견한 작은 등불이 다른 사람의 길을 밝혀주는 것처럼 저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삶에 대한 관점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돈과 명예에 집착하기보다는 현재의 순간과 사람, 그리고 경험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지나쳤던 작은 기쁨들, 아침 햇살, 커피향, 가족과의 짧은 대화, 이제는 제 삶의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 가치는 이전의 어떤 재산보다도 훨씬 귀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제 내면에는 강한 회복력이 자리 잡았습니다. 과거의 실패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후회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가 되었습니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 단순한 진리가 이제는 저의 신념이 되었고 어떤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삶의 진짜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타인과 나누는 신뢰, 경험에서 얻는 교훈, 그리고 순간순간 느끼는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이전의 투자 실패보다 훨씬 값진 자산이 되었고 이제 제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몰락과 절망 속에서 찾은 이 깨달음은 이제 저에게 새로운 희망과 방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삶의 항해를 계속 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